안녕하세요. 친절한 금융 쉬운 경제를 진행하고 있는 SNU 금융연구소의 정승호 소장입니다. 오늘은 50대를 위한 든든 튼튼 재무 관리에서 지출 관리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국민연금관리공단,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와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 책자의 내용을 가지고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50대 새는 돈을 막는 지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우리 가족 지출 관리가 필요할까라는 내용에서 스스로 점검해 보시면 첫째, 가계부를 쓰고 있는지, 둘째, 정기적으로 지출을 검토하는지, 셋째, 가계 재정에 대해 부부가 정기적으로 의논하는지, 이 중에 하나라도 아니오라면 지금 당장 지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가계부 작성하기에 대한 내용인데요. 우리 가족은 아껴 쓰는데도 늘 돈이 부족해요. 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라는 부분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런 비슷한 사례들이. 그래서 혹시 새는 돈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가계부를 쓰게 되면 가정의 지출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고요. 최소 2, 3개월은 꼼꼼하게 가계부를 작성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계부는 자유롭게 작성을 하시되 반드시 날짜, 항목, 돈의 사용처가 되겠죠. 금액을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시를 보시면은 날짜, 분류, 항목, 금액, 비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정리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그리고 그 내용을 보시면서 주일 지출을 고르는 것이 중요하겠죠. 가계부는 가계부를 썼다라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가계부의 내용을 보시고 지출을 분류하는 것입니다. 일단 지출은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지출 내 분석을 통해서 줄일 지출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고정 지출은 매월 지출의 액수가 정해져 있어 쉽게 줄이기가 어려운 지출입니다. 예를 든다면 보험료, 월세, 통신비, 자녀 학원비 등이 되겠고요. 변동 지출은 선택에 따라 얼마든지 늘리거나 줄일 수 있는 지출입니다. 식비, 오락, 문화생활비, 교통비 등이 되겠죠. 그렇다면 가계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계부는 그 내용을 어떻게 지출을 줄여야 할까요?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 일단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에 대해서 말씀드린 항목으로 나누어 보시고 그 항목에 대해서 쭉 금액을 적으시고요. 금액에 대해서 조정 후 지출을 한번 살펴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보험료가 내가 32만 원 정도 나가고 있다면은 줄여야 되겠다. 그래서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는 이거를 한번 저희 같은 재무 상담사를 통해서 한번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주거 관련비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좀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변동 지출 중에서도 특히 10만 원이 넘어가고 있는 10%를 넘는 지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좀 살펴보셔가지고 좀 줄일 수 있는 10만 원 미만으로 줄일 수 있는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중에 뭐 의복비라든지 아니면 외식 숙박비, 대중교통, 주류, 담배 뭐 이런 것들은 충분히 좀 줄일 수 있겠죠. 그래서 조금씩 줄여 나가신다면 대략 어느 정도까지 내가 줄일 수 있고 이 여유 줄이는 돈은 당연히 저축을 통해 가지고 미래에 걸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후 대비의 관건은 자녀의 독립이다라고 합니다. 50대 은퇴를 앞둔 세대의 노후 준비가 정말 시급한데요. 이때가 아무래도 자녀의 대학 진학이라든지 결혼, 주거 마련의 지출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노후 준비도 해야 되는데 그에 반해서 대학교 평균 등록금은 668만 원 정도라고 하고요. 평균 결혼 비용은 2억 3천만 원, 신혼집이 약 1억 6천만 원 정도. 아무튼 평균 결혼 비용이 이 정도가 발생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들어가는 비용도 다른 지출처럼 어느 정도 상한 금액을 정해두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출 금액이 무한정 늘어나지 않도록 방지하시고요. 상한 금액을 정할 때는 자녀와 먼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시고 대학생 이상이면 부모의 경제 상황을 이해하고 그에 맞춰 자신의 교육비 및 독립 자금을 준비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예산 작성하기 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초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이란 미래의 지출 계획이자 목표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작성하고 점검하면 지출 습관 개선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예산 작성의 순서를 보시면 첫 번째로 가계부로 가정의 소득과 지출을 파악해 보시고요. 두 번째 예산을 배분할 지출 항목을 정합니다.
생활비, 교통비, 자녀 교육비, 보험, 저축 등이고요. 소득의 10에서 30%는 먼저 저축으로 떼어두고 대출이 있다면 소득의 10에서 30% 대출 상환금을 떼어둡니다. 남은 소득을 각 지출 항목별 예산으로 나누어 적습니다. 예산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천했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니까 매월, 매 분기마다 점검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산 실천을 돕는 팁으로서 비상예비 자금이 있습니다. 50대에 급전이 필요한 이유는 가장의 갑작스러운 실직이라든지 가족 구성원의 질병, 사고, 특히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님 등 경조사비, 친구 자녀 결혼, 지인의 사망 등이겠죠. 그래서 급전이 필요할 때마다 여유 자금이 없어서 마이너스 통장을 사용한다든지 적금이나 보험을 깰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비상 예비 자금을 따로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비상 예비 자금은 월 소비 지출 금액의 3배에서 6배 정도를 적립해 놓으시고 CMA나 MMF 등과 같은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어느 정도 금리가 좀 있는 상품에다가 보관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출은 습관입니다. 습관표를 만들어서 가족회의나 이런 습관표 같은 것들, 나쁜 습관을 줄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정의를 해서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 나간다면은 지출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주말에 배달 음식 시켜 먹기, 버스 대신 택시 타기, 구입 목록 쇼핑하기 등등 새어나가는 돈의 습관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실천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가족 전체가 동참해야지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회의를 통해 가계를 공개하고 지출을 줄일 공감대를 형성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가이드라인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렇게 지출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사실은 지출한 내용들을 이렇게 꼬먹꼬먹하게 적기도 어렵고요. 그걸 분석하기도 쉽지 않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가이드를 드리기를 차라리 신용카드를 없애시고 체크카드를 쓰시는 것을 선호해 드리고요. 체크카드라는 것은 각각 항목별로 해서 필요한 내용, 예산이 거기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 한도 범위 내에서 쓰도록 이렇게 해서 따로 가격을 쓰지 않더라도 예산과 그다음에 소비 지출에 대한 상황을 그 체크카드 하나로 파악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비상 예비 자금은 꼭 필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단순한 금융상품 목돈은 좀 있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나중에 급작스러운 급전이 필요할 부분이 실직과 질병 같은 이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또 보험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방법으로서 계속 자기개발과 이러한 항목들은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50대를 위한 재무관리에서 지출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시고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안하게 전화 주십시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